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의사, 명석한 변호사,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 혹은 수많은 직원을 이끄는 기업가들.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우러러보며 그들이 훌륭한 인품과 이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때로는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둡고도 매혹적인 주제,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유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직업에 그토록 강하게 끌리는 것일까요? 정치, 군대, 의료, 법률, 교육, 그리고 종교계까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병리적 나르시시스트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천재적인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끊임없는 관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어내는 거대한 무대인 셈이죠.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공급이란 결국 관심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관심은 칭찬이나 존경과 같은 긍정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 그것 역시 그들에게는 강력한 관심이자 자신이 상대를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을까요? 흔히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입니다. 관심, 성적인 만족, 안정감, 혹은 각종 서비스. 이 중 두 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의 세계로 초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큰 상실을 겪는 등 삶의 위기 속에서 극도로 취약해진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피플 플리저 역시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보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사실 학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사이코패스의 옛 표현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동기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철저히 권력과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존경이나 칭찬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을 조종하고 강압하여 돈, 성, 복종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빼앗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가 남성이라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유일한 목표는 관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두려워해도 좋습니다. 악마처럼 사악하다고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종류의 관심은 그들의 굶주린 자아를 채우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쁜 평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대해 가지는 깊은 신뢰는 때로는 위험한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이타심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생명을 맡긴 의사나 나의 권리를 지켜줄 변호사가 사실은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라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차라리 자신이 나쁘다고 여기며 부모는 완벽하다는 환상을 지키려 하죠. 우리 역시 사회의 권위자들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극심한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선하고 유능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속에 안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냉담하고 무자비하며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동적이고 무모하게 행동하며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들은 때로 아주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본성을 숨기기도 합니다. 한편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라 불리는 이들은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데 매우 능합니다. 그들은 자선 활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란듯이 전시합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대중의 관심과 칭찬을 강박적으로 갈구합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환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간호사를 상상해 봅시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학대하며 배우자를 속이고 싸움을 일삼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이 아무리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모습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두 개의 자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두 모습 모두 그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동료라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이타적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있는 한 배우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없는 집에서 가족은 더 이상 칭찬과 인정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아니라 통제하고 지배해야 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학대와 트라우마를 통해 길들이려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성향이 특정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외과 의사 집단에서는 일반인보다 사이코패스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 사이에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 비율이 극적으로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특정 환경에서는 나르시시즘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생존에 유리한 적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짜릿하고 흥미로운 자극으로 전환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추구하고 무모하며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은 얼어붙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니브리브자이전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만든 꿈같은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나르시시스트의 추종자가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때로 여러 사람을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게 하는 강력한 비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이끄는 조직은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국가이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무지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이고 권위에 도전하며 팀워크를 해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결국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소셜미디어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 기반 문명 속에서 환상의 전문가인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누구보다 쉽게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번성할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사이코패스는 교묘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 3초에서 30초 안에 나르시시스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직감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조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사이코패스를 자극하면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이나 반대를 표하면 그는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협력하는 척하며 조용히 당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현실의 중요성입니다. 환상에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그들의 조종으로부터 면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관계에 매달리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스크린 속의 환상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진짜 연결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